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강에서는 챕터 1 법률과 이론편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이니까 자, 자동차 보험의 개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항상 나오는 자, A씨가 자,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를. 자, 그래서 손해를 입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 자, 이 첫 번째 경우는 A씨 본인이, 피보험자 본인이 이제 손해를 입었을 때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A씨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그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자가 됐어요. 타인이. 자, 그럼 A는 타인에게 가해자로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본인 재산에서 피해자인 타인에게 배상하면 이 본인의 재산에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바로 책임보험이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었어요. 자, 우리는 주로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책임보험. 자, 그러면 이 책임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이든 아니든 보험이기 때문에 A씨 즉 피보험자를 보호 그리고 구제하는 기능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되겠어요. 이제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를.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자기가 다쳤을 때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이 다쳤어요. A씨의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서 타인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A씨가 자기 재산에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A씨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A씨가 무능력해요. 무성의합니다. 배상을 안 해줘요. 무보험 상태예요. 무보험 상태라면 타인은 손해를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임보험 과목에서도 배웠지만 첫 번째로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바로 이거였죠. 바로 직접 청구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직접 청구권.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 첫 번째가 직접 청구권이었어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A씨에게 먼저 배상을 받을 필요 없이 이 피해자가 보험회사한테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 보호를 기능을 하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배법이라는 거예요. 자배법.
자, 이 자배법이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자, 이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이제 법률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어찌됐든 이 자배법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무보험. 자, 이 자동차 책임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이따 해볼 겁니다.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근제보험에서 배웠듯이 기본적으로 이 대인배상1은 WC처럼 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의무보험. 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 대인배상1에 대해서 라고 가입을 강제시켜 놓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 보장은 해줘야지 라는 뜻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까지만 최소한 이 정도 보장은 해줘라 라는 한도가 있어요. 대인배상2는 뭐겠어요? 임의보험이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배상1 의무보험 자배법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 책임보험 하면 대인배상1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책임보험, 의무보험 다 맞습니다. 책임보험. 이렇게 해서 자배법에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들도록 되어 있고,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1 담보는 이 자배법상의 책임보험의 지급 기준을 가져와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최저보험금. 자, 이 최저보험금은 뭐냐면 사망을 했을 때 대인배상1에서 책임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2천만 원부터 1억 5천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해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 2천만 원을 지급 보증을 해줘요. 최저보험금으로 보증을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손해가 3천만 원이 났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3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과실이 50%입니다. 50%. 그러면 보상받을 금액이 원래는 1,5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천만 원은 보상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은. 그것이 이제 최저보험금이고, 이것이.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최저보험금이랑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손해가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 그리고 그 중에서 치료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런데 이분이 과실이 90%입니다. 90%. 그러면 3천만 원 중에서 과실이 90%니까 계산을 하려면 보험금 3천만 원에 10%만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300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치료비만이라도 보상하겠다. 치료비는 그대로 다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치료비 지불 보증이고,
치료비 지불 보증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진료 수가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불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진료 수가 제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마다 다 진료비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비싼, 쓸데없이 비싼 데를 갔느냐, 뭐 이러한 치료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적용을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한다.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이. 가불금 제도는 이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빨리 회복을 못하면 손해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뭐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불금을 줄 수가 있어요. 가불금을. 그래서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그다음에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50%까지 해줍니다.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 정부 보장 사업은 뭐냐면, 정부 보장 사업은 만약에 뺑소니나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는 무보험차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에서 이 책임보험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정부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이.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신체가 다쳤을 때와,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이 손상됐을 때 둘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신체에 대한 부분만 보면 비슷하게 나갑니다. 차량도 신체에 대한 부분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타인이 다쳤을 때, 아니면 피보험자 본인이 다쳤을 때, 피보험자 자기가 다쳤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다쳤을 때 아니면 타인이 다쳤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면 타인이 다쳤을 때는 우리 명칭을 배상책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배상 책임 외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근데 배상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봤던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가 있습니다. 자,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었어요. 그래서 한도가 있었습니다. 한도가. 대인배상 2는 임의보험이었어요. 그리고 임의보험이고 초과보험이었습니다. 이 한도를, 대인배상 1에서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대인배상 1은 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무보험이고 책임보험이었어요.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배법. 그래서 자배법상의 법률상, 자배법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아까처럼 A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타인을 사상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A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재산에서 배상을 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배상 책임 보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대인배상원에서는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의 종류 중에 종류가 대인배상원에서는 자배법상의 책임, 즉 A가 타인에게 지는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금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A가 타인에게 지는 자배법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바로 대인배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자배법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대인배상2는 임의보험이고 초과보험입니다. 자배법상 책임에 대해서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다 이 대인배상2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배상2에서는 그냥 여기를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이제 본인이 다쳤을 때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자신이 다쳤을 때는 첫 번째가 이제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가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라는. 줄여서 우리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손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기준이, 약관의 별도의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둘도 약관에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 계산할 때 배울 거고. 자, 대인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 자기 신체 사고도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담보가 뭐가 있냐면 바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내가 무보험 자동차에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좀 위에다 쓸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줄여서 무보차 상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보차 상해. 자, 기본적으로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은 이런 형태였어요. A가 있으면 A가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실무에서는 직접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책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를 받아들여서 보상을 해주죠. 자, 그런데 이번엔 이것은 이제 이 책임보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책임보험. 자, 그런데 이번엔 이것은 A, 피보험자 자신이 다친 거예요. 자신이. 자, 어떤 경우에? 무보험차 상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번엔 B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A를 사상케 한 거예요. A를. 그런데 원래 같았으면 B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자, 다시 원래 같았으면 B가 자기가 가입한 배상 책임, 대인 배상에서 자기가 가입한 대인 배상에서 A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원래 같았으면. 그런데 지금 무보험 상태인 겁니다. 무보험,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가 자신이 들고 있는 보험회사, 자신이 들고 있는 보험에 이 무보차 상해로 A가 자기의 보험회사한테 이렇게 받습니다. 무보차 상해.
무보차 상해. 자, 그런데 보면 원래는 이 보험회사의 대인배상 담보에서 받아야 될 것을 내 보험회사인 무보차 상해로 대신 받는 거예요. 즉, 이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과 무보차 상해의 지급 기준은 같습니다. 같은 지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관에서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인배상 및 무보차 상해의 지급 기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신체 사고는 본인이 다쳤을 때는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차 상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신체 사고는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받는 거예요. 일반 어떤 우리가 드는 상해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보차 상해는 상해보험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을 대신해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지급 기준을 같이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B 대신에 A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면 보험회사는 B한테 구상 청구하면 되겠죠. 구상 청구.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준 만큼 내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어떤 담보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자동차 보험. 자, 의의부터 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은 당연히 보험이니까 피보험자를 구제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피해자 구제, 그리고 뭐 교통사고 예방, 산업기금 조성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구제는 뭐 개인이면 생활안전,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안전, 그다음 피해자 구제 이 부분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자배법, 대인배상 원과 최저보험금, 치료비 지불 보증, 진료수가제도, 가불금제도, 정부보장 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청구권이 있었었죠. 직접 청구권. 우리 뒷강의에서도 또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보험료 할인 할증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겠죠.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년도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른다든가 무사고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면책 조항들, 무면허 음주일 때는 보험금 안 주겠다. 그렇죠?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할 수도 있겠고. 자, 산업기금 조성. 이것은 이제 뭐 보험료 이렇게 모아서 기금 조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담보 구성, 배상 책임과 배상 책임 외, 즉 타인이 다쳤을 때와 피보험자 자기 자신이 다쳤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상 책임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나뉘었습니다. 대인배상 1은 기초 보험이고 의무 보험이었다. 그래서 자배법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 1이었고, 대인배상 2는 초과보험이고 의무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 2였습니다. 자, 배상 책임 외에는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우리 위에서 본 대인배상 보상 기준과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 그렇죠? 상대편에서 받아야 될 대인배상에서 못 받으니까 그 똑같은 금액을 내 보험회사에서 먼저 받는다라는 개념이 됐었죠. 자, 교재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 자동차 보험의 개관 부분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렇죠? 소유 사용 관리라는 표현. 이런 의 부분들은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굉장히 답안 작성하실 때 유용하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기능을 보면 이제 괄호 이 피해자 보호 구제에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구제 1번부터 6번까지 책임보험, 대인배상 1이었죠. 정보보장사업, 진료수가제도, 최저보험금, 치료비 지불보증, 가불금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뭐 종류, 담보 종목 이렇게 해서 있죠. 담보 종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차례차례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인배상 1은 뭐다, 2는 뭐다, 자손은 뭐다, 무보차상해는 뭐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용어 정리들은 우리 사실 책임근제보험 하면서 또는 보험계약법 하면서 다 알아보고 왔죠. 그래서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역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다시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갈까요? 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기능은 피보험자 구제, 피해자 구제, 교통사고 예방, 기금 조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구제였다. 그래서 직접 청구권 플러스 자배법에서의 대인배상 1, 책임보험, 의무보험 그런 표현들 다 좋고 최저보험금, 치료비 지불 보증, 진료수가제도, 가불금제도, 정부보장사업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타이틀은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과 산업기금 조성 했었고, 자, 담보 구성 이것도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다쳤을 때와 남이 다쳤을 때, 즉 남이 다쳤을 때 배상 책임, 내가 다쳤을 때는 배상 책임 외였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대인배상 1과 2가 있었는데 1은 기초 의무보험이어서 그 자배법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었고 대인배상 2는 초과 임의보험이어서 법률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었습니다. 자, 배상 책임 외에는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무보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보상 기준과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